네, 운천고 1, 올림포스 3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이 1번입니다. The expert made, 전문가 신화. 전문가 신화는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the more you know, the more creative you become. 너가 많이 알면 알수록, 더비더비죠?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 너가 더 창의적이어질 거다라는 믿음이요. 그게 전문가 신화라고 합니다. 제가 비동사는 항상 는이라고 했죠. At the face of it, 그거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꽤 논리적이어 보여요. 그거에 대한 근거, 그 근거가 대절이라고 합니다. 대절. In order to be truly creative, 진짜로 창의적이어지려면 한 사람은, 여기서 원은 a person을 말해요. 한 사람은 must master, 숙달되어야 해요. 한 분야, 또 한 영역에 숙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아는 것을 얘기했죠? 다음 문장에서 숙달되는 것 말하는 건데요. 숙달된다는 건 많이 아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숙달이 되면 창의적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말한 창의적이고 싶니? 그러면 한 분야나 한 영역에서 숙달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의성은요, 종종 필요로 합니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여태까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이제 하지만이 나오죠. 전문성과 창의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것들이에요. 이 두 개가 뭐 연관성은 있어요. 하지만 두 개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매우 다른 것들이에요. 누군가는 알 수 있습니다. A great deal. 많이 알 수 있어요. 무언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이거 숙달하는 내용이죠? 많이 한다는 내용은 숙달된다는 내용. 이럴 순 있어요. 노란색으로 할게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창의성이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다는 거죠. 리를 거의 보여주지 않아요. 창의성을. 그 영역에서는 거의 창의성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벗이 나왔잖아요. not least 나오고. 앞문장에서는 뭐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아닐 때도 있어. 누군가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걸 다 창의성 있다고 볼 순 없어. 라는 글이죠. 그러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러나가 여기에 들어가긴 좀 애매하다고 하셨다고 하죠. 그러나 연구, 창의적인 삶, 창의적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연구요. 이 창의성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연구했던 그 연구가 보여주기를 대절이라고 보여준대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가 사실은 막을 수도 있어요. 창의적인 능력, 개인의 창의적인 능력을 막을 수도 있어요. 상관관계가 반대죠? 그리고 또 전문성이 올라감에 따라서 창의성이 때때로 감소할 때도 있대요. 또 때때로 최고의 통찰, 최고의 통찰은, 최고의 통찰은 창의성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최고의 통찰은 오는데 어디서 오냐면 특정한 분야의 바깥에서 온대요. 내가 그 분야를 안에 들어가서 파고드는 숙달이 아니고 그 바깥에서 올 때도 있대요. 이거에 대한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근거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 글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를 숙달한다고 창의성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에 대한 근거도 있다고 합니다. When we are too heavily invested in a task. 우리가 한 업무, 한 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빠져든다는 거죠? 숙달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간과할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을 간과할지도 몰라요. 하나를 계속 숙달해서 하다 보면, 하나에 빠져들다 보면, 분명한 것을 간과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근거래요.
여기서 뭐 분명한 것은 위에서 말하는 창의성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복수 명사이죠. 그래서 여기는 the obvious는 obvious things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알면 알수록 창의성이 더 생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으로 가죠. just as는 꼭 뭐뭐처럼 이런 뜻입니다. 너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것처럼 여정, 여행, 너가 할 여행에 대해서 사전에 모든 걸 알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여행 계획 짠다고 그 나라 가서 어떤 여행 할지는 100% 다 알 수 없죠. 갑자기 뭐 비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뭐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neither can 여기서 neither은 뭐뭐도 혹시 아닌 이런 뜻입니다. 여기 not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정어구는 문법편에서 하겠지만 도치가 나오죠. 도치가 돼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노어가 나왔으니까 동사의 부정을 하는 거예요. 역시 알 수 없다. 역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역시 무엇에 대해서 how your new life, 너의 새로운 삶과 경력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모든 것도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새로운 인생이나 내 경력을 100% 몰라요. 약간 걱정이 되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너는 그냥 have to treat. 다뤄라, 그걸. Like doing a jigsaw. 직소는 그 직소 퍼즐이라고 해서 조각 그림 맞추는 퍼즐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걸 하는 것처럼 내 새로운 삶이나 경력을 100% 모르는 그 사실을 그냥 다뤄라. 아, 이러한 불안감? 퀴즈 맞추기지 뭐. 이렇게 하래요.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래요. 입절을 받아들여라. Full picture. 너의 인상에서의 큰 그림은 나타날 거다. 점차적으로 나타날 거다.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나타날 거다. 1000개 피스의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하나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full picture는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맞춰야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이나 경력도 똑같은 겁니다. 서서히 큰 그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래요. 때로는 그것이 간단할지도 몰라요. 조각 맞추는 게 간단할지도 모르는 반면에 뭐 퍼즐 맞추다 보면 쉽게 맞춰질 때도 있죠. 근데 또 다른 때에는 더 많은 노력과 인내심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퍼즐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때로 너는 발견할 거예요. 흥미로운 조각이요. 그것은 열어줄 조각인데요. 완전 새로운 영역을 열어줄 흥미로운 조각을 찾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때에는 너가 찾을지도 몰라요, 조각을. 어떤 보이지 않는,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디에도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 어디에도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약간 불안하거나 지루할 수 있는 조각을 찾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너는 그저 그냥 그거 계속하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림이 나타날 때까지요. 그림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계속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넌 볼 수 있을 거예요. 명백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보는데요. 뭘 보냐면요. What you have achieved. 너가 달성해 온 것. 하나하나 조각 쌓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명백하게 보게 될 거예요. 네. 이게 2번이었고요.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 don't choose. 우리는 고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기 습관들을. 우리가 고르는 거 아니고요. 우린 그냥 모방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따르는, 우리는 대본을 따를 뿐이, 대본은 전해져 내려오는 대본인데요.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교회, 학교, 우리 지역 공동체, 사회, 전반적으로 뭐 이런 곳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대본을 그냥 따를 뿐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른 게 아니고 그냥 따를 뿐이다. 각각의 문화와 단체들은 옵니다. 그 자신만의 그 자신만의 기대와 기준과 함께 와요. 이 말은 그냥 그 자체의 그 문화나 단체 자체의 기대나 기준이 각각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나 기준은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내가 언제 결혼을 할지, 그리고 뭐 결혼을 할지 말지, 또 결혼해서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을지, 어떤 명절을 기념할지, 또 내 자녀의 생일 파티 때 얼만큼의 돈을 쓸지, 뭐 이러한 그 문화 자체만의 기대나 기준이요. 우리나라는 뭐 자녀의 생일 때 뭐 간단하게 파티를 해준다거나 케이크 사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어느 나라에서는 피에타라고 해가지고 막 친구들 막 온 동네 친구들 막 모아가지고 막 특별한 이벤트 하는 인형 깨가지고 막 사탕 나눠주는 그런 이벤트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 문화마다 각각의 기준들이 다르게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런 많은 면에서 이런 사회적 규범들이요. 각각의 문화마다 갖고 있는 이 사회적 문화들은요. The individual rules. 이, 많은 면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규범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생일 때 꼭 케이크를 해줘야 된다. 이런 규칙은 눈에 보이는 규칙은 아니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긴 한데 그것은 당신의 행동을 매일 이끌어주는 규칙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단 자녀의 생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배워온 여러 규칙이 있죠. 그거에 그 안 보이는 규칙을 우리가 항상 따른다. 그거에 지침을 받는다. 당신은 항상 그것들을 그 사회적 규범들을 명심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항상 우선순위, 너의 생각에서 우선순위로 떠오르는 게 아닐지라도 제가 항상 살면서 전 자녀가 없지만 자녀 생일날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계속 명심은 하고 있다. 종종 우리는 따른다, 습관들을. 우리 문화의 습관들을 따른다. 아까부터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고 그냥 따르는 거라고 했죠. 따릅니다. 근데 그걸 따를 때 어떻게 따르냐면요. 생각도 없고 의문도 없고 가끔은 그냥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이 미셸 누구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customs, 관습하고 관행이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관습과 관행, 우리 삶에서의 그것들은 이 사회에서의 삶에서의 그 관습과 관행은 우리의 정신을 온통 빼앗는다. 정신을 빼앗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머릿속에 계속 각인이 돼서 계속 기억에 남아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그걸 따를 수 있게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